월스트리트의 전설이죠. 역대급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대통령으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는데 이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가 생각하는 정답지를 공개를 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탠리 드러큰밀러 설명이 필요 없는 투자자인데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30%다. 요거 자체가 엄청난 업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자기의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자신의 돈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도 이제 그런 지식을 좀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은 버핏같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호흡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좀 명심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얘기했던 트럼프 시대의 투자 정답지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장의 CEO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안도와 흥분 사이 어딘가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이번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행정부는 아주 반기업적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 반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친기업적인 정부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라는 얘기겠죠. 금리는 상승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드러큰밀러 여전히 미국 채권의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한 달 사이에 미국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미국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아마 스탠리 드러큰밀러 수익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드러큰밀러는 여전히 채권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9이닝 중에 7회 아직 왔다고 생각을 하고 7회에서 9회까지도 여전히 수익의 기회가 많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숏 포지션의 규모는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경제는 좋지만 시장은 좀 많이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채권 수익률 대비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주식을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느냐, 그런 건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년 만에 가장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식이 약간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채권과 상대적인 가격표로 봤을 때는 채권에 비해서 주식이 더 비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만 자신은 지금 주식시장 전체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우려보다는 나는 그냥 개별 주식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을 롱 혹은 숏, 그러니까 어떤 건 상승에 베팅하고 어떤 건 하락에 베팅하고 있지만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주식을 좋아하느냐? 바로 인공지능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AI 분야에서 향후 2, 3년간은 인프라 구축 단계를 겪을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35년까지 AGI 달성, 그러니까 인간의 버금가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인데, 다만 어떤 AI 회사에 투자했는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를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원래 드러큰밀러가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진 않고, 작년 3분기 기준 포트폴리오는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 드러큰밀러가 포트폴리오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엿볼 수는 있는데, 포트폴리오 최상위 종목들인데 AI와 좀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굳이 말하면 코이어런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3분기 기준이고 벌써 3분기는 4개월도 더 된 얘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말하자면 이 중에는 코이어런트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코이어런트는 데이터 통신용 광학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만들긴 해요. 근데 저게 좀 메인이고
오늘날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GPU 이런 AI 반도체들은 한 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성과를 내려면 이게 집단으로서 수많은 GPU들이 협력을 하면서 큰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각각의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이 계산 속도를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에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컴퓨터들, 수많은 반도체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네트워크 장비 중에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랜시버예요. 그래서 그 트랜시버를 만드는 게 코이어런트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드러큰밀러가 지금 3위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보유를 한 지는 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른 거를 또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꽤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발생하는 국가의 수익이 미국이란 국가의 재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관세를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일부 부담하는 소비세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보복의 위험은 있지만 관세가 10% 범위 안에 머문다면 리스크는 보상에 비해서 과대평가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관세 별로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큰밀러는 정부의 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이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방비라든가 사회보장과 관련된 비용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건 마치 커져가는 코끼리 같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제가 꽤 좋고 과열되는 분위기까지도 가고 있는 데다가 투자 심리도 강한데 왜 연준이 지금 100bp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스캇 베센트가 원래 드러큰밀러의 전 동료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했습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전문가고 40개국 시장에 관여했었고 재정 상황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는 바로 도지, 그러니까 정부를 이제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직이죠. 이 조직에 대해서 일부 희망적이긴 한데 자신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냉소적이라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경제는 향후 6개월간은 매우 강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경제 좋은 것 같고 채권 별로인 것 같은데 주식은 지수는 별로인 것 같으니까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라. 개별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AI와 연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신이긴 하지만 최근에 정치인 중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낸시 펠로시가 또 어떤 주식을 샀는지 공개가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콜 옵션이긴 합니다. 근데 콜 옵션을 보니까 구글과 엔비디아를 50만 달러 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비스트라라는 에너지 회사거든요. 이 에너지 회사인데 천연가스와 좀 연관이 많은 이 에너지 회사에 100만 달러를 샀고요. 그리고 템퍼스 AI라고 해서 의료용 AI 데이터 회사를 10만 달러 정도 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큰 비중으로, 그것도 다 옵션으로 또 샀기 때문에 이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분께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꼭 사라 팔아라 이렇다라기보다는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건 팩트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종목들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공부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낸시 펠로시 얘기나 아니면 드러큰밀러가 또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그게 또 2월 중순쯤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때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